LD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목소리를 내가면서 무언가를 리뷰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좀 용기 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해볼 이야기는 여기 앞에 보이는 소니 알파7C 1년 사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2월 초쯤에 구입을 해서 만 1년 좀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1년 동안 써왔는데 그런 경험을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써오면서 확 와닿았던 그런 장점이나 단점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미세먼지 같은 팁을 좀 남겨볼까 해요. 좀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취미 사진가이고 남들과 똑같은 취미의 영역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입니다. 진짜 작고 가벼워요. 그런데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제가 뜯지 않고 지인분들하고 같이 언박싱을 했는데 다들 놀라셨어요. 박스가 너무 작은 것부터 해서 사기 맞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렌즈 킷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정말 작더라고요. 지금 박스를 처박아 놔가지고 꺼낼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너무 작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몰리그 플레이트를 껴놔서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 달아도 작은 편이죠.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크롭 바디만 썼을 때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시야도 확 트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크롭 바디만 써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덜게 찍히는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또 이게 렌즈가 특이하게 침동식 설계라고 해서 이게 경통이 수납이 되잖아요. 보시면 이 링을 딱 돌리면 딱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설계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7C 이 컴팩트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작고 가볍고 성능도 좋은데 풀프레임이고 작은 데에서 오는 강력한 성능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가방이라든지 요즘 이제 또 겨울에 춥잖아요. 또 외투 입으면 또 주머니가 큰 외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정말 이 리그를 끼면은 당연히 좀 잘 안 들어가겠지만 웬만한 큰 외투 주머니가 크면 다 들어가요. 정말 작은 가방 이런 거 항상 평소에 가지고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편하게 데일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 AF가 정말 빠릅니다. 알파7 마크2를 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한번 써봐도 되겠냐 여쭤보고 한번 써봤는데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세대 이상을 건너뛴 바디이기도 하겠지만 셔터도 그렇고 뭔가 성능부터 기능부터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AF도 좀 약간 헛잡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딱딱딱딱 맞춰서 너무 잘 잡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처음 샀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 비교했던 바디가 캐논 EOS R, EOS RP, 그 다음에 OD 마크 3, OD 마크 4 이 정도로 비교를 했는데 AF는 얘가 다 씹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성능도 받쳐주는데 AF가 정말 빨랐습니다. 그냥 웬만한 건 다 잘 잡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그리고 터치 추적을 하는데 잘 안 놓치더라고요. 뭔가 빠른 걸 찍을 때도 되게 부담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능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세 번째입니다.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갑니다. 이게
저도 좀 몰랐는데 마크2하고는 배터리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크2가 알파7 마크2가 구형, 그다음에 알파7 마크3랑 뭐 알파7C가 또 신형 배터리를 쓰는데 서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3세대 바디가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 바디에 이런 큰 배터리를 넣어주니까 이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 받고 충전을 하고 거진 한 3일 정도는 그냥 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전 딱 한 번 하고 3일 정도 썼는데 그래도 나름 신나게 찍었다고 찍었는데 배터리가 한 30% 정도 남았더라고요. 배터리 정말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뭐 커피 마시고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이 그냥 간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배터리 유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좀 꽂아놓고 놔둬도 배터리 보존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뭐 이거 솔직히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추가로 구입을 하긴 했는데 그 추가로 구입을 하나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남습니다. 평소 취미 정도로만 하신다면 그냥 무조건 남습니다. 이 배터리를 거의 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장점 네 번째입니다. 수입을 액정이 탑재됐다는 건데 작고 가볍고 성능도 좋은데 수입을 액정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바디들은 전부 다 틸트 액정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까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수입을 액정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선택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정말 바디가 작고 가볍고 하니까 거기에 또 수입을 액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촬영할 때 되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천장 같은 걸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액정을 이렇게 딱 맞춰서 보면서 딱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좋더라고요. 뭐 당연히 위에서 찍을 때 뭐 이렇게 위에서 찍을 때 이게 아래에서 찍을 때 액정만 이렇게 맞춰서 돌려주면 되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장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손떨방을 끄고 찍으면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짐벌을 쓴 것처럼 이게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점이 크롭이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화각을 좀 더 멀리서 찍고 이렇게 좀 크롭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잘 써먹었어요. 이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너무 잘 써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미세먼지 팁 같은 걸 전해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입니다. 저 단점 첫 번째로 뷰파인더가 너무 작아요. 뷰파인더가 사실은 이게 좀 눈을 가려주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죠.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앵커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랩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걸리면서 상처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또 여기 지문이나 이런 게 되게 잘 찍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찍혀요. 그냥 눈 살 같은 데라던가 이런 게 다 가지고 바로 그냥 이게 남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사진 찍을 때도 완전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보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액정은 또 잘 안 보이고 없자니 또 아쉽고 있으니 또 있는 대로 불편하고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심하게 당한 건데요. 싱글 메모리 슬롯이라는 게 정말 단점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 메모리 슬롯이 하나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인의 부탁으로 영상 촬영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성능이 얘가 좋으니까 얘를 메인캠으로 쓰고 제가 또 결국에는 마크3를 추가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크3를 서브캠으로 쓰고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다 괜찮았어요. 정말 다 좋았는데
그날 이제 촬영한 데이터까지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려고 데이터만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데이터의 절반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타노스가 손가락 탁 튕긴 것 마냥 데이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지인분 중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DB 에러가 소니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니가 유독 이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면은 자기는 소니를 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좀 당하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저는 이거 잘 써먹으려고 소니 메모리 쓰고 있거든요.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개선품이에요. 여기 별표 보이시죠? 요건데도 메모리가 절반이 그냥 타노스 손가락질 마냥 탁 하고 그냥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듀얼 슬롯이면 어땠을까? 솔직히 공간도 좀 있잖아요. 여기 계속 열어보면 공간 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크3를 메인으로 써서 재촬영을 했죠. 뼈저리게 느꼈던 게 알파 7C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불편하구나. 아직은 불안정하구나. 하여튼 싱글 메모리 슬롯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 정말 아쉽습니다. 단점 세 번째입니다.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으실 텐데요. 이 포트들이 좀 다 불안정해요. 이게 만지면 이게 막 흔들려요. 다른 거는 그래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유독 얘는 또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오디오 포트랑 충전 단자나 마이크로 HDMI죠. 꽂았을 때 그냥 똑 하고 빠질 것 같고 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좀 포트의 보강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것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마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단점 네 번째입니다. 조작 계통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마크2를 처음 만지고서부터 느낀 건데 확실히 성능은 좋은데 조작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커스텀 키도 없고 휠도 이거 달랑 하나? 이거까지 치면 두 개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FX3처럼 차라리 뷰파인더 없애버리고 이게 전면 휠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너무 아쉬웠고요. 커스텀 키가 좀 너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아쉬웠거든요. 뷰파인더만 없애도 사실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 메뉴가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뭐 위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한쪽으로 뺀다든지 메뉴를 아예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커스텀 하나를 딱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좀 생각해낸 게 이제 커스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미세먼지 팁에서 조그만하게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써왔던 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 다섯 번째인데요. 그립감이 불편하죠. 지금 이제 뭐 조작도 조작인데 그립감이 진짜 생각보다 불편해요. 지금은 제가 스몰리그 플레이트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불편한지. 우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벗기는데 작죠?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반갑긴 하네요. 정말 평평하죠? 이게 딱 잡잖아요. 통통이던 치고 작은 편인데 이게 걸립니다. 여기 결국에는 찍을 때 보면은 이 손가락이 하나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좁아요. 또 지금 예시로 들만한 게 이거 2405G 렌즈인데 얘 같은 거라도 쓰면은 이제 더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죠. 좀 제가 보여드리면
2405G 렌즈입니다. 오, 크죠? 다 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얄쌍해서 괜찮을 것 같다가도요, 이게 이런데 다 걸려요. 쭉 작아요. 제가 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작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되게 손이 작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크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좀 작으신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밑을 잡고 받치잖아요. 되게 좀 피로감이 많이 쌓여요, 손가락에. 특히 이런 렌즈, 무거운 렌즈 끼고 다니면 이 피로감이 엄청나게 쌓여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몰리그 플레이트들도 요런데 이제 그립 모양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5mm 이상 올라와요, 두께가. 한 5mm, 10mm 정도 올라오는데, 자, 요거를 다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착용을 완료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립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손바닥을 딱 채워줘요. 여기서 이미 손 간격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넓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아까보다 편해요, 되게. 이 손바닥 안을 더 채워주니까 피로감도 조금 사실은 덜하게 되고, 그냥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것도 단점이에요. 결국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얘 때문에 더 아파요. 요거 때문에 더 아파요. 물론 매끈매끈하게 라운딩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처리잖아요. 이렇게 들립니다. 편한 그립감 대신에 뭐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무래도 이런 거는 그립이 조금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단점 6번째입니다. 이거는 외장 모니터나 짐벌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 출력에 제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파7 S3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니가 그런 걸로 좀 끝나누기를 한 것도 같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약간의 미세먼지 같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먼저 조작 계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커스텀으로 이 키를 매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35mm f1.8 풀프레임용 소니 렌즈예요. AF/MF 스위치, 그 다음에 AFL 초점 고정링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거 달린 렌즈만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냐면 직접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본 휠을 돌리면 셔터 스피드가 바뀌게 해놨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DVAV, 여기가 셔터 스피드, 여기가 조리개예요. 잘 보이실 테니까. 여기가 조리개예요. 근데 이거를 커스텀을 해놔가지고 이 초점 고정 링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뭔가 다른 게 떴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띄었어요. 자,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조리개가 바뀝니다. 조리개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를 바꾸면 ISO가 바뀝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어차피 한 손은 이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한 손은 밑을 받치고 있잖아요. 렌즈든 이 밑을 받치고 있잖아요. 눈을 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원하는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이 주어지는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꼭 소니 게 아니어도 돼요. 이 버튼이 있는 렌즈면 무조건 되거든요. 꼭 이렇게 써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GM 렌즈 쓰시면 돼요. 그냥 돈 들여서 비싼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왜냐면 금 렌즈나 최근에 나온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리개 링 막 달려있잖아요. 조리개 링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쓸 때 이제 보통 얼마 정도 해야지 좀 크롭을 해도 안정적일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짐벌도 써요. 근데도 카탈리스트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뭔가의 그런 잔떨림 같은 게 또 있긴 해요. 짐벌을 써도 그런 거를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한 5% 정도만 크롭을 해도 싹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여기 메뉴에 여기 비디오 모양 표시 보기가 있죠? 이거를 넣으면 이걸 켜주세요. 여기 설정에서 중앙, 화면비, 안전 영역, 가이드 프레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중앙도 쓰기는 쓰는데 저는 안전 가이드를 무조건 씁니다. 보시면은 끈 80, 90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80%를 좀 추천을 해요. 이게 딱 켜놓으면 여기 가이드가 나오면 이게 안전 가이드예요. 이 느무난 칸이. 그러면은 자 90%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90%로 하면 자 넓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크롭을 하고 싶은데 이게 90%를 안전 가이드 놓고 찍으면은 나중에 크롭을 할 때 최대 10%의 비율로밖에 크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상 크롭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맞춰 찍었는데 이게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주변을 딱 맞게 잘라버리면은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영상이. 더 답답해지고 더 확대된 영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안전 영역을 80%로 해놓고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뒤에서, 그러니까 넓게 촬영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 상태로 촬영을 하고 최대 20%까지 크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20%까지 크롭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최대 마지노선을 5%나 10% 정도 남기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10%로 크롭을 하면은 그래도 이 10%가 남는 거거든요, 영역이. 그래서 조금만 더 넓고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좀 남겨놓고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최대한 안전 가이드 안으로 피사체를 넣어서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카탈리스트를 쓸 때 한 5%는 조금 부족하고, 짐벌을 쓰면 5%면 충분하기도 하고요. 짐벌을 안 쓴다면은 한 10%나 15%? 이 정도 쓰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파이널 컷 프로나 루마 퓨전이나 이런 걸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라 잡는 거는 이게 좀 젤리? 이런 것처럼 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써본 결과 카탈리스트 브라우저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짐벌을 쓰시는 분들도 촬영을 하시면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로 후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뭔가 짐벌을 쓴 상태에서도 후보정을 하면 더 좋고, 짐벌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안전 가이드를 맞춰서 촬영을 한 다음에 내가 자를 것과 남길 것까지 계산을 해서 크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소니 알파7C 1년간의 실사용을 바탕으로 겪었던 이런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편하게 사진 찍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사진 찍는 입장에서 너무 아쉽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편하게 사진 찍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초보 사진가이자 초보 유튜버 LD였습니다. 감사합니다.